자, 이번 시간은 투자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죠.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 나누어서 투자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9페이지 포트폴리오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우리가 분산 투자예요. 이게 원래 주식 이론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값이 지금 1억이 있는데 A, B, C, D 자산에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분산 투자. 집중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서는 딴 거가 있지만 여기서 잃었어요. 그럼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이 아니라 분산. 그래서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다. 그럼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그러면 이 숫자가 많을수록 좋아요. 아주 좋은 대안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이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다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은 못 줄여요. 자, 그럼 체계적과 비체계적을 이제 설명한다면, 자,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서 오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같은 거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피할 수 없어요. 자, 피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의 자산에 오는 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할인이다. 그럼 당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터지면 이 주가는 떨어지지만 돼지고기 소고기 만대를 커버하게 되면은 딸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개별 자산에 오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있는 비체계적 위험을 얘기하죠. 비체계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위험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체계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은 모든 자산에 오는 거예요. 이자율,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기 변동 같은 피할 수 없죠.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자,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산수가 물고기라면 자, 그물이 촘촘히 돼 있어요. 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럼 체계적 그물은 피할 수가 없죠. 어느 물고기라든지. 그래서 그물이 촘촘히 돼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비체계적은 좀 듬성듬성이죠. 그러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한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옆구리가 이제 비계잖아요. 그럼 비계 제거.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제거 가능한 거는 비계를 제거한다. 옆구리 이제 줄이고 이제 전체적인 건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해야 되죠. 비계 제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여러 개의 자산을 분산 투자해요. 그래서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안정된 결합 편익이라는 안전하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관리 방법으로서 지칭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재산산분법이라는 거는 예금, 부동산, 주식의 재산을 3개로 나눈 것도 포트폴리오 하나인데 최적 포트폴리오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분포 양상이 서로 다른 게 좋잖아요.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이제 제거가 되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방향이 반대인 게 좋아요. 그 부동산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위험별로 포트폴리오 가능합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야 되고요.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총 위험이 체계적과 비체계적이에요. 포트폴리오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위험의 가중평균함이 아니다. 개별 자산의 위험이 서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이 포트폴리오 위험은 개별 자산들의 위험과 자산별 투자 비중 그리고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있어요. 상관계수는 나중에 이제 제가 후술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관계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 움직임을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자산에 나중에 제가 후술할 거고요. 자, 기초서는 이제 상관계수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분산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분산투자를 제거할 수 없는 건 체계적이다. 이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자,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 같이 여러 투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기와 관련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산 투자에서 제거할 수 없는 거고요. 체계적 위험은 비록 개별 경제 주체들마다 영향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편입된 모든 투자안이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체계적은 제거 가능하죠. 자,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어떤 투자안은 플러스로 작용되는데 다른 투자는 마이너스로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제거 가능한 거죠. 포트폴리오의 관리의 대상이 되는 위험으로서 포트폴리오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 한 가지 개별 투자안의 소자는 체계적과 개별 투자안의 개별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비체계적 위험을 합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자, 여러 투자안에 집합된 포트폴리오 투자한 경우 개별 자산의 위험에 합해서 개별 투자안의 비체계적인 서로 상쇄되는 만큼 또 위험이 줄어드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효과는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수가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많아져서 우리가 위험을 감소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여기도요. 자, 화폐 시장 가치가 우리가 6가지의 화폐 시장 가치의 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 현가 계수 3가지가 있고 내가 계수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수식이 있는데 수식은 아직 보지 마세요. 산식은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일시불의 내가와 일시불의 현가 계수만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습니다. 화폐 시간 가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현재 지출과 장래 수익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요. 그럼 장래 100원과 현재 100원은 같은 의미의 금액이 아닙니다. 장래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보통 우리가 단리보다도 단리는 초기의 원금에만 이자가 지급되는데 복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복리 계산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화폐 시장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자, 화폐 시장 가치는 자, 지금 돈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걸 현재 가치라고 합니다.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라고 합니다. 현가. 자,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는 줄여서 내가라고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10% 이자로 따지면 연 10%로 본다면 일단 1.1을 곱하면 1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에 대한 요게 할증이 되면 이자율이 되면 또 할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10%로 우리가 할인한다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바꾸는 건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이라고 하고 현재 가치는 할인이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두 가지 계수가 있어요.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계수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요. 미래 가치 계수와 현재 가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가치에 3가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 돈 100만 원은 일시불이에요. 자, 이거를 1년 후에 연 10%로 본다. 자, 그렇다면은 110만 원이 되겠죠. 110만 원. 근데 단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이자율 0.1에 1승이니까 1.1 곱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의 단리 계산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1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자, 복리로 간다면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0.1의 2승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1.1이라는 거죠. 그러면 110만 원에다가 곱하기 또 1.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110만 원에다가 이제 단위 계산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더 쳐주면 120만 원밖에 단위 계산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건 121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1만 원의 이자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계시장 가치는 다 복리 계산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돈 100만 원이 일시불이고요. 일시불을 자, 1년 후 연 10% 따준다면 110만 원이 됩니다. 자, 이걸 미래 가치라고 하죠. 일시불 미래 가치. 그러면 자,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해요. 미래 가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입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내가 계수라고 하죠. 그럼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곱해요. 자, 이게 좀 전에 봤던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가치로 바꿔요. 현재 가치로 바꾸면 여기다가 1.1을 곱했지만 나중에 100만 원 우리가 고치게 되면 1.1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110만 원을 100만 원 돌리게 되면 1.1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계수죠. 곱하는 게 계수거든요. 그럼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합니다. 현가 계수라는 거는 역수예요.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이 좀 어려워요. 연금은 여러 번이죠. 20분은 한 번이고. 그러면 연금에 대한 우리가 미래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자, 연금은 매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시청에서 근무를 해요. 그럼 공무원들은 보통 퇴직금 타는 게 아니라 연금을 타죠. 그래서 매년 만약에 1,000만 원씩 탄다 라고 한다면요, 1,000만 원씩이라는 게 연금이에요. 자, 이거를 3년 후에 적립해서 받고 싶대요. 그럼 연 10%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연금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구할 때, 자,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합니다. 내가 계수.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임 스케줄을 그려본다면, 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본다면 1년, 2년, 3년이 있으면 천씩을 받는 게 아니라 3년 있다 뭉쳐서 받아요. 그래서 이건 뭉친 금액을 구합니다. 미래의 뭉친 금액. 근데 감책임 계수는 달라요. 감책임 계수는 얘와 역수입니다. 감책임 계수. 역수기 때문에 자, 얘는 뭉친 금액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뭉친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쪼갠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쟤는 뭉쳐라, 얘는 쪼개라. 그래서 1억을 쪼개서 만약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합니다. 연금 불입액을 구해요. 그래서 요게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매기간 연금 불입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적금액이 있으면 여기다가 감책임 계수를 곱하거든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한다.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얘는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고, 얘는 뭉친 걸 다시 쪼개니까 반대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자, 이건 이제 갑돌이가 어떻습니까? 을돌이죠. 쟤랑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쟤는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구하는데 얘는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땡겨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럼 뭉치는데 현재 뭉친 금액을 구합니다. 뭉친 금액. 그래서 요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합니다. 현가계수. 저당상수는 얘와 반대예요. 저당상수는 이제 원리금 우리가 상환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뭉친 거를 가져와요. 반대로. 얘도 쪼개랍니다. 그래서 자, 얘는 만들기 위해서 쪼갠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얘는 차입해서 갚아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원리금 균등상환액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융자액에다가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하는 거죠. 그럼 얘와 얘가 역수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페이지를 가시면 요걸 보세요. 자, 우리가 32페이지로 가시면 맨 밑에 잡을게요. 자, 그냥 1원 나오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계수라는 거는 N년 후라는 게 나옵니다. N년 후. 그 다음 얘도 N년 후가 나오고, 자, 연금이라는 것은 매년 1원씩이라는 게 나오죠. 1원씩. 그 다음에 감침계수는 만들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자, 일시불이니까 1원 나왔죠. 현가계수로 고친다는 것은, 자, 어때요? 우리가 환원한다는 말을 쓰죠. 근데 보통 이제 현재니까 현재로 돌린다. 자, 얘는 이제 매년 1원씩이 나오겠죠. 매년 1원씩. 그 다음에 현가계수니까 얘는 환원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입니다. 차입해서 상한 원리금을 구한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앞에 부분으로 가시면 31페이지로 가죠. 자, 똑같습니다. 두 번째의 뒤에도 똑같지만 앞에를 보고 우리가 또 다시 복습하는 걸로 갈게요. 31페이지 가시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할인율 R일 때 N년 후에 1억 동그라미. 1원이 일시불이고요. 현재 얼마로 보냐는 자본환원 계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연금의 현가계수는 할인율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기간 1원씩이 연금이고요. 이걸 현재 일시불로 환원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죠.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할 때 빌렸을 때 갚아나가야 되는 원가이자에 대한 자본환원 계수고요. 내가계수입니다.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현재 1원이 일시불이고 이자를 R로 적용했을 때 N년 후가 내가예요. 찾게 되는 금액을 계산한 자본환원 계수다.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기말 1원씩이 연금이고요. 연금 이자를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가 내가예요.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죠. 감침계수는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분립할 적립금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시불끼리는 역수입니다. 일시불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가 역수고 연금의 내가와 감침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역수라는 거죠. 자, 그럼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박스 밑에 잔금이라는 거는 연금을 현재로 땡기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근데 잔금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 갑니다. 일시불은 1원이고 N년 후가 내가입니다. 그럼 1원 동그라미, N년 후 동그라미, 일시불의 내가계수고요. 32페이지죠.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이 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N년 후가 내가니까 연금의 내가. 감침계수는 자, 우리가 쪼개는 거죠. 그래서 1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분리백에 구하는 건 쪼개는 것이니까 감침계수. 자,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할인율 R%일 때 1원이 일시불이고 현재로 얼마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되겠고요. 이자를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1원씩이 연금이고요.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은 현재 가치로 일시불 환원하니까 연금의 현가계수가 되겠죠. 자,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야 할 원가이자 합계를 구하는 건 저당상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시불은 항상 1원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내과계수는 N년 후가 나와야 되고요. 자, 연금은 매년 1원씩, 내과는 N년 후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가는 현가계수는 현재라는 단어가 뜨고요. 연금 현가계수는 한 원이라는 말이 뜹니다. 자, 얘와 얘는요, 두 가지 다 쪼개라는 건 맞는데, 만들기 위해서 모으니까 미래가치고, 얘는 쪼개서 갚아나가는 거니까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각각 어떨 때 이용하느냐만 가지고 가시면 제가 기본서 가셔서 조금 더 자세히, 그죠? 그 다음에 또 계산 방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